없을 겁니다. 미션 때려잡기. 7월 한 달 동안 이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션 때려잡기 신청자들을 쫙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다들 그죠? 막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긴장되겠다. 누굴까요? 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한번 걸어볼게요. 네. 010에 이거에 6772번. 누굴까요?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네. 사람이 어머, 깜짝이야. 사람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들리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저 울산 신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지금 학원 안 다니고 혼자 독학하고 있는 20살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박수환 학생? 예. 저 수업을 언제부터 들었어요? 저 작년부터 들었어요. 작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들었고? 예. 작년에 점수 몇 점? 가영이에요, 나영이에요? 저 나영이에요. 작년에 몇 점이었어? 작년에 49점인가? 49점? 되게 안 좋았네? 예. 올해는 뭐 6월 모의평가는 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예, 그거 물어보려고. 네. 아, 그래요? 지금 고민하면 얘기해보세요. 예, 제가 6월 모의고사 딱 보니까 1점 차이로 63점 맞아서 63점 맞아서. 예, 4등급이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틀린 게 3점짜리 3개 틀리고 야. 4점짜리 7개 틀려서 10개 틀렸는데 이게 그냥 개념 때려잡기는 다 듣고 네. 기대잡도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뭐를 어느 정도 기대잡을? 예, 기대잡도 한번 보고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갔는데 평가원 때려잡기 올해 걸로 들었어요? 아니요, 작년 책이 있어서 작년 책이 있어서 작년 걸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거 그러면 올해 몇 번 들은 거야? 올해도 들었어요? 기출 작년에 때려잡기? 붙여서 올해 한 번 듣고 복습 한 번 했어요. 올해 한 번 듣고 복습 한 번 했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성적을 올릴 방법이 지금 그러면 나영으로 49점이어서 6월 달에 63점으로 올랐다면 한 14점 정도를 6개월 만에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8점, 90점 나아가서는 만점까지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거 4점짜리요. 예. 네, 강의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거를 제가 감히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수한 학생 생각은 어때? 왜 수업을 들었을 땐 이해되는데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왜 안 될까? 이게 복습을 좀 더 해야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연습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야. 그러니까 개념이 돼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한 번, 그러니까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적응이 전혀 안 돼서 한 번도 도전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도 다뤄주지 못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해결하는 느낌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명했을 때 받아듣고 그걸 가지고 복습만 해봤지 혼자서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보는 첫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괜찮아. 개념은 돼 있는데 도전을 많이 안 해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양을 좀 많이 늘리거나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올해 특히 평가원 때려잡기는 작년 기출 때려잡기보다 조금 다르게 진행했는데 좀 더욱 더 좀 짜임새가 더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어떤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자세하게 많이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계속 문제를 이렇게 혼자서 도전해보는 그런 습관이 얼마나 돼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전해보는 습관이 돼 있다 그래도 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토익 준비하던 토플 준비하던 탭스 준비하던 영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를 안 다음에 이제 이 시험에서는 뭐를 원하는지, 출제자가 뭐를 원하는지를 의도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 때려잡기는 뭐냐면 수능을 공부했다라기보다 아무래도 그래도 수학 쪽에 가깝다고. 그 얘기는 수열이 뭐고 행렬이 뭐고 극한이 뭐고 연속이 뭐고 미분이 뭐고 기울기가 뭐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5단계 복습을 통해서 그 개념의 신이 되었다면 그 개념을 수능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9급에서 수학을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래요? 예. 공무원 시험에서는 뭘 원하는지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수학은 똑같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출 분석해버리면 그거는 시간 낭비지만, 이게 된 상태에서는 기출 분석이 돼야 돼요. 기출 분석은 한번 들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이 끝난 사람은
할 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환 학생 그러면 그냥 그 미분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미분에서 그 가형 기출 나형이라며. 그 기출 가형도 실려져 있던데요. 아, 그거는 교과가, 그렇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그 가형에서만 원래 미적분이 있었는데 나형은 원래 미적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 가형 기출학은 뭐 어때? 미분 전체가 다 가형 출신이잖아. 예, 그 중에서 막 80% 넘는 거 이런 거는 그래, 80% 넘는 거 그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보라고. 오답률 80% 넘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나는 지금 수환 학생한테 뭐를 얘기하기를 원했던 거냐면 기출 분석이 제대로 끝난 학생은 어떻게 대답하냐. 80점 이상이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함수 추론 그 중에서도 다항 함수 추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니까. 왜? 국가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몇 개가 안 돼요. 그게 기출 분석의 유일한 의도야. 네. 그게 돼야 돼요. 저는 다항함수 이쪽이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미분 쪽은 괜찮은데, 미분에서 맨 앞, 미분법은 잘 되어 있는데, 도함수 정의를 활용한 함수 추론 문제는 너무나 교통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수열에서도 저는 1대2, 2대2, 3대2, 4대2 해서 규칙성 발견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짝수번째항의 규칙성 따로 발견하거나 아니면 2의 거듭제곱번째 규칙성 발견하는 거. 이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할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돼버리면, 반대로 얘기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요즘 뭐 EBS에 70% 이상 뭐 출제한다 그러고 그거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오는 거, 기출 문제를 다시 변형한 게 EBS 문제고 그걸 다시 변형한 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근간은 기출 문제고 그 기출 문제의 유형은 많지가 않다. 올해 그 개념 때려잡기에 있는 집중력이라든가 아니면 현관 때려잡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테마들만 완벽하게 분석을 해도 그것만 제대로 복습을 했어도 출제되는 문제 90% 이상은 봤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의식이 없더라도 된단 말이야. 그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느낌대로 좀 공부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그 수능에서 정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기출 유형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미분 어렵던데요. 수열 어렵던데요. 라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요. 응? 그리고 수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 사전 질문 같은 거 보니까 70% 연계되는 EBS를 풀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출을 2번 빡세게 공부할까요? 근데 당연히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출을. 당연하죠. 아니 볼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기출을 변형한 게 EBS라니까요. 그러니까 EBS 문제 지금 수능 특강도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는 게 이게 문제집이 2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약간 신났잖아요, 지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는 2개의 문제집인데, 기출분석이 끝난 학생이나 기출분석이 안 된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출분석이 끝난 학생들은 그 레벨 1, 2, 3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를 다 집어요. 이거는 몇 년도 몇 번인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건 선생님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지만, 선생님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 그거 되게 변형한 것 같아요. 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보는데요. 수업 시간에 들을 때도 저렇게 푸는 거야? 라는 새로운 거를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아니, 나올 거는 뻔하게 지금 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출분석 과정을 저거 하는지 되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거기에서 EBS 문제. 내가 얘기했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재 선생님 EBS 풀지 말라. 그게 아니라, 당연히 풀어야죠. 그거 안 풀면 사람입니까? 국가에서 거기서 낸다는데 그거 안 보고 가면 그게 사람이냐고.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하되 우선순위는 기출 먼저 분석을 하고 9월 달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완벽하게 끝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EBS를 혼자 풀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배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지금 그래도 수환 학생은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49점에서 63점까지 올랐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완전히 그 수포자를 이제 벗어나는 수준까지는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보이잖아요. 뭐가요? 뭐가 약한지가 지금 보이니까, 해결책이 보이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있어요. 박수환 학생 옆에 제가 옆에다가 1번이라고 최단비 변호사님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환 학생은 이 그 고민 상담을 통해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잘 해보세요. 예. 선생님 선생님한테 너무
이게 거기가 크게 끄덕인 걸 혹시 아셨어요? 저 기출문제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 정말 100%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제가. 그럼요, 저 전문가예요. 정말 제가, 정말 전문가세요. 제가 사법시험 볼 때 정말 네.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던 때가 기출문제를 분석한 후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게 풀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풀어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출이 똑같은 기출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풀어보는 걸로 네.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국가가 나에게 이걸 원하는 거가 거기 써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흥분했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괜찮은지를 그걸 네. 통해서 알 수 있어. 선생님 말 것처럼 나는 미적분에서 어디가 부족해 이거를 기출문제의 파악을 통해서 네 그걸 자기 걸로 만드시고 그 부분을 더 집중하셔야 더 높은 점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너무 맞습니다. 전문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끊었나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수환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9월 모의고사 잘 보면 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예, 예. 예. 이번엔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저번 회 고민보다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에 사는 몇 학년 누구? 네, 서울 성동구에 사는 19살 6학년이요. 1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 네, 어느 학교 다녀요? 네, 영동 1고요. 어디? 영동 1이요. 명동 애비? 영동 1. 영동 1고요, 1. 영동 1. 영동 19.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고민이 어떤 거예요? 고민 한번 설명을 해봐. 추상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제가 3월 달부터 정순 선생님 프리테스트 해가지고 들었는데, 잠깐만. 저희 3월 달에 점수가 몇 점이었어?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한 40점 정도요. 40점 정도의 그때 수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아직 네. 수원 수투하고 기백 한 10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네. 근데 여름방학까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빼야 점수가 오를지. 6월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요? 6월 모의고사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공부를 네, 3월 네. 달에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학생은 그 가형 학생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2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네. 개념 때려잡기도 그러면 기하 벡터까지 다 끝내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 수원 수투만 끝내고 아직 기백하고 독성은 어떡하면 아직 못 좋아. 끝냈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 지금 학생이 가장 내가 당연히 지금 이름이 상윤 학생한테 당연히 처방을 내릴 것은 개념 때려잡기를 방학 안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란데 정말 많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내라. 남들은 지금 평가원 때 기출 분석도 끝났는데 너는 지금 개념을 하고 있으니 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함께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상윤 학생은 마음속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거 급하죠. 네, 급하면 본질적인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쩔 때는 그 인강 찍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예 지금 뭐 나중에 뭐 한 달 있다 시작해도 돼.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개념 잡을 때는 절대로 암기할 생각하지 마라.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마음이 급하게 보면 뭐 이거는 이렇게 풀고 이걸 아예 만약에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러지만 않도록 기하 벡터 이쪽 파트랑 적분과 통계 이쪽 파트는 정말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기하 벡터는 뭐 개념이랑 경험까지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1순위는 개념이고 그 개념은 단순하게 문제풀이 방법, 대표 유형, 정석에도 있고 센수학에도 있고 개념원래에도 있는 그 문제를 풀도록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자는 얘기니까 그 공부를 정말 시간 많이 드릴게요. 9월 말까지 끝내세요. 개념 100개 잡으요? 네. 9월 말 잘못 얘기했다. 8월 말까지 끝내. 8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한 70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70일 아니구나.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40일도 안 남았구나. 한 30 며칠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 방학 기간이면 지금 학교 다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랑 달리 개학하고 나면 또 시간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좋은 기회니까 그때 하면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걸 끝내놓고 9월 달에 모의평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9월 달, 10월 달 2달 동안에 기출 분석을 하는데 네. 단
일단 이거는 8월 말까지 완벽하게 개념을 끝났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 9월, 10월 달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도 보통 당신처럼 그 3월 달에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그런 경험 혹시 최단 변호사님도 있습니까? 맨 마지막 통계하면 행렬을 까먹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끝냈다라고 해서 기출 분석을 들어가 버리면 앞부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니까 누적 공부, 5단계 복습이 누적 공부니까 이거는 꾸준히 가. 5단계 복습은 꾸준히 가. 11월 8일 전까지 꾸준히 가고 9월달, 10월달은 제가 그 평가원 때려잡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하 벡터는 거기에 개념 때려잡기에 집중 공략이라고 없는데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기하 벡터는 전체가 거의 집중 공략 수준이기 때문에 따로 안 만들어 놨고 그 정도만 공부해 놔도 지금 성적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른다 이게. 그런데 너무 또 욕심이 많이 내서 개념을 부실하게 하고 기출 문제 그런 학생이 가장 먼저 망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만 않을 생각을 하시고 마음 굳게 가지되 급하지는 않게만 참 어려운 얘기인 건 알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이죠. 가형을 선택했는데 3월 달에 시작했다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고 정말 그 앞으로 그 고생이 많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끝이 있는 고생이잖아.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게 그거 봤어요? 바카스 선전 봤어요? 그 누구 딱 보고 부럽다 이러잖아. 지금 당신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상윤 학생은 정말 상상을 못해. 맞아요. 한 5살만 자네보다 많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자네 이 전화 목소리를 듣고 부러워 지금 죽어. 그럼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거면 야 내가 너면 무한한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상윤아 네.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끝까지 좀 이렇게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네. 할 수 있어요? 네. 9월달 끝나고 9월달은 신경 쓰지 말고 수능 끝나고 한번 연락 줘요. 네네. 최단비 변호사님한테도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네. 최단비 변호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이뻐라. 그래.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아유.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학생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고민 때려잡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이 앞에 학생보다 5살 많은 군대 다녀 25살 임민이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예견 능력 있으세요? 그러시고요.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저 강원도 화천 다녀왔습니다. 와, 강원도 어디? 화천. 화천 다녀왔습니다. 화천이 11사단인가? 7살 7사단이에요? 네. 그렇구나. 야, 7사단. 주특기, 왜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데? 주특기가 뭐예요? 너 궁금해졌어. 저 주특기 의무병 갔다 왔습니다. 의무병이에요? 그랬구나. 네. 언제 제대했어요? 저 2년 전에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수능 준비를 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심경 변화로 다시 공부하는 건가요? 최근에 어머니가 한번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예, 다시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실한 생각이 들었구나. 예, 갑자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얼마 됐지? 3월? 5월 전부터 완포자를 위한 종합성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5월부터. 그러면 지금 목표가 올해 수능이에요, 내년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나영으로 지금 한의대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으로 한의대학교를? 예, 나영 접수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예. 고민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획 말씀이세요? 고민. 저는 지금 완포자를 위한 종합성특강부터 예. 지금 개퇴제까지 계속 듣고 있는데 예. 정말 강의를 2번씩 3번씩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 예. 선생님 말씀대로 개념 설명은 계속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개념 설명은 되는데 막상 문제를 딱 마주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고민 때려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눈에 보이고 지금 저는 이 인재 학생의 얼굴 표정까지 지금 보여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문제가 안 풀리는 마당에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개념을 천천히 습득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문제랑은 괴리감이 당연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책으로 뭐를 하면 뭐 1개월 만에 뭐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다는 묘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인재학생도 지금 제 수업을 듣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수학을 좀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만 보니까 정승재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EBS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신청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오리엔테이션 다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 인재 학생 같은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고, 지금 인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독특한 학생이고 되게 선생님도 처음 보셨죠라는 그런 좀 생각도 가지겠지만 저는 너무나 많이 본 거고, 앞으로 나갈 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또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시작한 마당에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AFK는 아니고 있구나. 뭐 시트콤 같은 거 딱 보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들려요? 수능도 안 들리는데 언젠가는 미국 사람이랑 대화하려면 저게 들어야 되는데 까마득하다고 그런 느낌 때문에 공부에 대한 확신감도 없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개념 때려잡기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어제는 잠깐 애들한테 좀 더운데 정신 차리라고 형장 강의 학생들한테 조금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90분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인재 학생은. 한번 제가 시작하면 막 방언 터지듯이 막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거대로. 그러니까 뭐 자신감, 도전 정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네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응용할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공부하라, 정재쌤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는데 내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 수학적인 두뇌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겉멋만 든 친구들, 50점, 60점에서 정체가 돼 있는 그 자만에 빠진 친구들보다는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스포자 7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나쁜 강의 하나를 제가 오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4년 전에 일산 공고에 그 주역 공고구나. 주역 공고에 있는 어떤 학생이 완전히 머릿속에 비어있으니까 3개월 만에 점수가 7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안 돼요. 자기가 60점, 50점 정도 있으면 나 개념 알아. 뭐 개념 때려잡기를 5번 공부하라고? 웃기시네. 나는 기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어차피 효율 하나도 없는 거고 아무리 공부했자 암기밖에 더 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 학생들은 오히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주위 학생들보다는 훨씬 잘하거든. 50점, 60점이면 그래도 3등급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0점, 30점인 학생들보다는 제 수학 좀 해 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차만에 빠져있다고. 그리고 누군가 물어봐도 등차수를 일반학 만들 줄 알고 합도 멋있게 1항부터 100항까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풀면 안 풀리거든. 그럼 뭔가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그 학생보다는 자네가 훨씬 낫다라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학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또 딴 과목도 이렇게 그 시간 안배 잘 해가지고. 왜 또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을 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딴 과목도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학생들 많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어떤 마음인지는 또 이게 또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이 다 든 상황에서 진짜로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것까지 신청한 거니까 정말 제가 열심히 마음 깊숙하게 응원을 할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인재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힘내라는 얘기 하나 해주시죠. 네, 용기 잃지 마시고